15강 시작하겠습니다. 76쪽 펴시면 되고요. 출제 유형 8 해가지고요. 빈칸 추론하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글의 전반적인 맥락에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찾는 문제, 뭐 예전에도 나왔던 문제고 1, 2차 예시 문제에서도 나왔던 유형이죠.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전략은 보셔야 되는 게 물론 글의 이제 서론이라든가 결론 아니면 처음과 끝 부분에 글 전체에서 빈칸을 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제 특히 서론이라든가 결론 부분에 빈칸이 있을 때는요. 글의 기본적인 구성 방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설명문이든 논설문이든 글의 처음에는 내용의 전개 방향을 언급하고요. 당연히 내용의 전개 방향, 살펴볼 화제라는 것은 주제를 뒷받침하는 내용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글의 첫 부분에 주제가 언급돼 있고 앞으로 글에서 다룰 내용을 빈칸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어때야 돼요? 주제를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하죠. 반면에 글의 마지막 부분에 빈칸이 있다면 앞에 나왔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 강조하는 거, 핵심을 반복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겁니다. 자, 1번 한번 가보죠. 이 문제가 재밌는 게 일단 1문단, 2문단에서 우리가 전통, 서구, 서구화, 서구 문화 이런 거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고 보게 되면요. 1, 2, 3, 4번이 다 그런 소재가 나와 있기 때문에 헷갈리죠. 이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이 문단 보세요. 이 문단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셋째 줄. 자, 이러한 현실을 앞에 놓고서 민족 문화의 전통을 찾고 이를 계승하고자 한다면 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바로 뭡니까?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 하면은 오해받기 딱 좋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주제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고 그러면 주제 첫 번째는 민족문화의 전통을 찾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민족문화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전통이란 어떤 것이냐라고 해가지고요. 논제를 지시하고 있는데 이런 논제는 무엇을 뒷받침해야 한다? 주제를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전통이란 어떤 것이며가 전통을 찾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되어야 해요? 전통의 계승과 관련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선택지 1, 2, 3, 4번 중에서 계승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는 없는 거죠. 그죠? 기준 잘 잡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특히 화제나 논제 자체의 빈칸을 뚫어두고 물을 때는요. 앞부분에 주제 방향이 나와 있지 않으면 이 문제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보시고요. 같은 지문이죠. 우리 앞에서 이제 문맥적인 의미 파악하는 문제수로 나왔는데요. 이승 선생님의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이라는 글입니다. 공무원 국어의 한때 자주 나왔던 글이기도 하고요. 외워서 푸는 문제 절대 아닙니다. 자,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3번인데요. 전통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가?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전통의 변화는요 계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주제를 뒷받침하는 논제여야만 한다라는 기준을 잡는다면 3번은 충분히 걸러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77쪽에 2번 한번 가보죠. 두 번째 전략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요. 빈칸의 앞뒤에 여러 사례가 나와 있는 경우에 그럼 우리 보통 구체적인 예를 들 때는요. 일반적인 진술을 한 다음에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여러 사례들을 쭉 보여준 다음에 앞의 내용을 가리키면서 이 사례들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빈칸 앞뒤에 여러 사례가 나와 있는 경우는요. 그 사례 전체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진술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보죠. 기억에 들어갈 주장으로 적절한 거 얘기하고 있고요. 이처럼이라고 앞 내용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러면 앞 내용 봤더니요. 보세요. 경상지역 방언을 쓰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와 을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시옷과 쌍시옷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한편이라고 이제 다른 각도에서 추가하고 있는 거죠. 평안도 및 전라도와 경상도의 일부에서는 오와 어를 제대로 분별해서 발음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제 평안도 사람들의 지읒 발음은 디귿 발음과 매우 비슷하다 그러면 평안도 사람들은 뭐예요? 지읒과 디귿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앞부분의 사례들을 가리켜야 되는 거니까 지역마다 잘 구별되지 않는 소리가 있다는 거겠죠. 되게 직접적이죠. 3번이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1번인데 이건 한번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에는 지역마다 다양한 소리가 있다. 그러면 보세요. 지역마다 다양한 소리가 있으면 소리가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 앞에 나온 건 어와 을을 구별하지 못하면 어와 의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니까 다양성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소리의 다양성이.
그죠? 이거 두 개가 그냥 구별되지 않으면 이게 한 소리처럼 들리는 거니까 다양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지역마다 다양한 소리가 있다라는 이 내용은요. 앞에 나와 있던 사례와 오히려 모순되고 상충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표준 발음법 이게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요. 자음보다 모음을 변별하지 못하는 지역이 더 많다. 보세요. 모음, 그 다음에 뭡니까? 오어. 그래서 모음, 그죠? 두쌍. 그 다음에 뭡니까? 자음 시옷과 상시옷, 그리고 지읒과 디귿 해가지고요. 자음 두쌍이기 때문에, 얘 자체를 봤을 때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많다라는 것도 결론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괜찮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전략 3인데요. 그죠? 맨 위에 같이 보시죠. 78쪽에. 자, 빈칸 앞뒤의 문맥에 따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파악한 뒤에 그 내용이 일단 요거요. 문맥적으로 자연스러워야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 전체의 주제나 관점 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되죠. 이 3번 문제는 뭐 이미 푸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에 봤을 때는 그 우리의 효 문화에 대한 줄 알았죠. 근데 온돌의 과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가보죠. 5번째 줄이고요. 자, 온도를 통한 난방 방식은 보세요. 방바닥에 깔려있는 돌이 열기로 인해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돌의 열기로 방바닥이 뜨거워지면 방 전체 복사열, 그러면 방바닥에서 올라오는 열은 복사열인 거네요. 그래서 전달되는 방법인데 차가운 공기는 따뜻하게 데워져서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간 공기가 식어서 아래로 내려오면 다시 데워져 올라가는 것을 뭐예요? 대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방 전체가 따뜻해진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온돌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바닥이라고 이렇게 바닥, 그죠? 바닥이로 했을 때 온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돌이에요, 그죠? 온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거 사람이 있을 때, 그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바닥에서 복사열이 나와서 뭐예요? 위로 올라갔다가, 그죠? 그 다음에 식은 공기가 방바닥까지 내려오면 아래로 내려와서 어디로부터 데워지는 겁니까? 그죠? 뭡니까? 바닥 쪽에서 온도에 의해 데워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벽난로를 통한 서양식의 난방 방식, 그러면 벽난로 같은 경우는 벽난로죠. 똑같이 사람이 있는데, 그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복사열 똑같이 나오고요. 다만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네요.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워서 대류 현상으로 바닥 바로 위 공기까지는 따뜻해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런 거죠. 자, 온도를 통한 난방 방식은 바닥부터 뜨거워져서 바닥에 있는 공기부터 뜨거워져서 대류가 되는 건데 얘는 어때요? 벽난로는 상체와 위쪽 공기니까 바닥부터가 아니라 상체부터 데워져서 상체와 위쪽 공기부터 데워져서 이런 식으로 대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공기가 방바닥까지 내려올 수는 없겠네요. 왜 그래요? 내려오려고 하다 보면 지금 상체 쪽에서 다시 가열되는 부분부터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가열되는 부분이 상체와 그 다음에 위쪽 공기이기 때문에 내려오다가 상체 위쪽 공기부터 다시 가열돼서 올라가는 거죠. 그죠? 자, 온도를 통한 난방 방식과 그 다음에 벽난로를 통한 난방 방식이 대류의 범위가 달라진다라는 거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1번부터 따져보죠. 보세요. 벽난로에 의한 난방은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방바닥의 따뜻한 공기, 분명히 벽난로는 뭐예요? 그죠? 어디부터?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닥 바로 위 공기는 따뜻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방바닥에 따뜻한 공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잘못 이해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벽난로에 의한 난방이 복사열에 의한 난방에서 대류 현상으로 인한 난방이라는 순서. 근데 온도를 통한 난방도요.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떻게 돼요? 복사열로부터 대류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온돌도 똑같은 원리로 움직이는 건데 온돌만 그죠? 바닥이 따뜻하고 벽난로는 따뜻하지 않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원인을 잘못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3번에 대류 현상을 통한 난방 방식은 온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대류 현상 자체가 위쪽 공기만 따뜻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2, 3번 다 안 되고요. 그죠? 복사열 대류는 온돌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4번에 상체와 위쪽의 따뜻한 공기는 바닥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그림으로 봤죠. 이게 작아서 그런데 그림 굉장히 잘 그리죠. 그죠? 그래서
상체와 위쪽부터 올라갔다가 식어서 내려오면 다시 뭡니까? 상체에서부터 데워져서 올라가가지고요. 바닥까지 따뜻한 공기가 내려오지는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충분히 뭐 그림을 꼭 그려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데워지는 부분이 어디서부터인가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번을 가장 많이 오답으로 택하셨는데 벽난로 자체가 방바닥이 따뜻한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상체부터 데워져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분명히 뭡니까? 방바닥 바로 위 공기까지 따뜻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바닥에 따뜻한 공기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아마 이게 이제 좀 틀리신 분들은 아마 차분히 보면은 괜찮았을 거고요. 2021년 시험 당시에는 얘가 19번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과학적인 지문, 과학기술적인 지문 나오니까 당황하셔서 틀린 분들이 좀 계셨던 그런 문제기도 하고요. 물론 정답률이 60% 미만으로 떨어졌던 문제는 아닙니다. 명확히 한번 봐두시고요. 자, 적용 문제 4번, 5번까지 한번 가보죠.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뭐 빈칸은 적절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죠. 거의. 그래도 확인은 해주시고요. 일단 보니까 상등인, 그 다음에 중등인, 하등인의 법에 대한 태도가 나와 있고요. 특히 하등인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죠? 법을 싫어하는 거. 하등인은 법을 범하기 부끄러워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기회만 만나면 하고 싶고 뭡니까? 하고 싶은 대로 저질러서 거리끼는 것이 없다. 다만 죄를 저지르지 않는 까닭은 형편이 그렇지 못하고 처지가 그럴 수 없기 때문이지 그의 심사가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역접. 그러나 이것은요 법률상 인품을 논의해서 세 등급으로 구별한 것은 후천적인 학식의 환경과 지각의 계층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그러나 뒤쪽에 무게중심이 있는 거고 교화가 넓게 베풀어지는 정도에 따라 범죄 건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이를 통해 본다면 즉 교화를 통해서 범죄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인간 세상의 풍속을 바로잡는 거 이게 바로 범죄 건수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뭐 때문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교화 때문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죠? 법률을 엄격하게 정하는 것보다 교화에 힘쓰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당연히 앞 내용에서 명확히 나와 있기도 하고요.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2번인데 아마 이런 것들 때문일 거예요. 그죠? 상등인, 중등인, 하등인으로 나누고 있고 하등인들은요. 그죠? 법을 어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통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맥락 잘 잡으셔야 되죠. 그러나 이후에 보시면 이런 구별이라는 것은 그냥 뭡니까? 학식, 그 다음에 환경, 직업과 계층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핵심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 교화하면 어쨌든 범죄 건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풍속을 바로잡는 방법은 교화의 핵심을 두셔야 되는 거죠. 그죠?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요. 글 전체의 핵심을 이해하는 거, 그러나 이후에 핵심이 있다라는 거 이걸 좀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까지 한번 가보죠. 80쪽이고요. 그죠? 이 문제도 되게 단순하기는 하죠.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요. 지금 다 1, 2, 3, 4번이 질문의 형태로 나와 있고요. 그랬더니 작가가 내가 작품을 쓰면서 취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던 것은 해가지고요. 취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던 이유가 이제 뒤쪽에 작품에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를 살려놓아야 독자들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보통 어때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내가 왜 그랬냐 하면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죠? 결과로 설명되는 부분에 이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한 이유를 물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이것 때문이라고 답을 하게 되는 거겠죠.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4번이겠죠. 작품 활동에서 취재에 주력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취재에 주력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야 될 거고요. 보세요.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2번인데요. 선생님의 이번 신작에서 리얼리티가 강조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아무래도 여기에 리얼리티에 살려놓아야 공감대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살짝 헷갈린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질문을 이렇게 했다면 작품을 쓰면서 취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던 것이라는 결과로 출발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결과의 이유를 물은 거예요. 그래서 리얼리티가 강조된 이유로 출발한다면
취재 시간을 할애했던 이 내용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2번이 기자가 했던 질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단순하게 접근하면 괜찮은 문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15강까지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차시 수업 때 이제 16, 17, 그 다음에 18강에서요. 유형 9까지 끝날 것 같아요. 끝나는 시점 말씀드리면 20강까지 하면 끝날 겁니다. 예, 20강까지 하면 끝나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끝나고 나면 문법 이어집니다. 참고하시고요. 복습들 꼼꼼히 해주세요.